안녕하세요. 정직한 목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하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수님, 같은 도면으로 견적을 받는데 왜 건축비 차이가 날까요? 라는 질문들을 좀 자주 받는 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실 때 건축주 선생님들의 표정이 거의 비슷해요. 기대보다는 불안감에 가깝고 설렘보다는 걱정을 먼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견적서를 몇 장 받아 보셨고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기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맞는 건가? 혹시 속는 것은 아닐까? 싼 대로 가자니 불안하고 비싼 대로 가자니 부담스럽고, 오늘 영상은 이 고민 앞에서 계신 분들께 조금은 솔직하게, 조금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같은 집이 절대 아닌 거죠. 같은 도면이라도 견적을 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생각과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조 얘기부터 해볼까요? 집은요, 사람으로 치면 뼈대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예뻐도 뼈대가 약하면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구조라는 게요, 이상하게도 견적 비교할 때 가장 쉽게 넘어가 버리는 부분입니다. 다 똑같이 지어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현장에 같은 평수의 집인데 그 현장을 들어가 보면 구조목의 양이 완전히 다른 집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어내오면 구조는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구조에서 아낀 집은 나중에 건축주가 대신 버티게 됩니다. 돈으로 말이죠. 절대로 꼼꼼히 보시고 건축주님들도 기본적인 골조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기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기초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성되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반 정도만 보이기 때문에요. 또 심지어 데크로도 가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쉽게 줄어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철근 간격, 철근의 양, 콘크리트 강도, 그리고 중요한 기초 단열재,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견적서에는 기초공사 일식 딱 한 줄로 끝나는 견적서를 저도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그 한 줄 안에 집에 수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공사 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집에서 가족이 몇십 년간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면 선생님들도 기초를 대충 한다는 선택지가 없어지실 겁니다. 그 다음은 건축 자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현장에서 절대 쓰지 않는 자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열 등급 서류에는 분명히 인정받은 제품인데 실제 시공을 해놓으면 겨울에 새벽에 보일러를 켜놨는데도 발바닥이 시릴 때가 있고, 여름밤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벽에서 열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돼서 건축주분들은 단열재 생각은 거의 잊으시고 왜 이 집이 이렇게 됐을까? 시공을 잘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들만 남는 게 사실이죠. 단열은요, 사는 동안 매년, 매달, 매일 체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단열재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써보고 확실한 효과를 본 자재들로만 시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만 고급스러운 마감 자재들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정말 예쁘죠. 모델하우스나 뭐 박람회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보면 참 빛도 잘 받고 조명도 잘 받고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기 시작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잘 찍히고 잘 긁히고 뭐 관리하기 까다롭고 또 AS도 받기 되게 애매한 자재들이 종종 있어요. 미팅을 할 때 제가 또 많이 듣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전에 살던 집에 그 자재를 써봤는데 그 자재가 원래 그런가? 뭐 다 그런가? 뭐 이런 질문들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제 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행보다는 시간을 견디는 자재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세 번째는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자재들이 있어요. 집은 한 번 짓고 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고쳐서 써기도 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한두 번씩은 좀 이미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뻐 보여도 나중에 손이 많이 가는 자재들이 결국 스트레스로 돌아옵니다. 항상 그 유지관리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하시고 시공하셔라. 그게 좋습니다. 집이 사람을 편하게 해야지 사람을 귀찮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평수인데 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누군가가 더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고 혹은 더 남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조에서의 정확한 기준, 기초에서의 책임, 단열과 자재에서의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이 누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의 깊이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싼 건축비의 집이 무조건 나쁜 집이라는 말이 아니라 왜 싼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견적이면 조심히 하셔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또 비싼 집이 무조건 좋은 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맞은 자재와 시간을 견디는 자재, 또 적절하게 그런 자재로 적절하게 견적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한 목수. 오늘의 선택이 10년 뒤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목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